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총선 후보 경선이 모두 끝났습니다. 현역 18명 중 12명이 갈렸는데 정권을 내준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으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출마한 광산을과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나선 순천을 선거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정당투표 지지율에선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이어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순번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전남 인사들의 순번은 당선권과 멀어 호남을 배려하겠다는 약속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한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경선이 치열한 승부 끝에 모두 끝이 났습니다. 광주는 8개 지역구 가운데 7곳이 갈렸고 전남은 10곳 중 절반이 교체됐는데요. 정권을 내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심판으로 풀이됩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8개 지역구를 모두 싹쓸이했던 광주. 국민의당에서 민주당으로 색깔이 바뀌면서 송갑석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이었습니다. 이 초선 의원들이 광주 광산을의 민영배 의원을 제외하고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직 북구가 앞 정준호 예비후보가 경선에 승리하고도 불법 전화방 의혹으로 당의 인준을 받지 못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80% 가까운 현역 교체율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글쎄요 뭐랄까 기대치가 높다 그럴까요? 그렇다 보니까는 국회의원들을 오래 잘 봐주지 않습니다. 뭔가 이게 성에 안 차면 자꾸 갈아 치우는데. 전남은 정확히 절반의 현역 의원이 갈렸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간 신정훈, 서삼석 의원이 승리하면서 그나마 교체율을 낮췄습니다. 이 같은 높은 현역 교체율에는 당 안에서는 친명으로의 세력 교체가, 당 밖으로는 정권을 내준 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지금까지 전국 현역 교체율은 39%에 이르고 국민의힘은 35%를 기록했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여야가 추천한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선택을 받느냐에 따라 이번 공천에 대한 평가도 엇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 다시 나서게 된 박용진 의원이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미래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광주가 전략적 선택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조수진 변호사와 내일 오후 6시까지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 비율로 24시간 온라인 경선을 다시 치릅니다. KBC 광주 방송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광주 전남 주요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정당투표 지지도에서는 창당 이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의 공식 출마 선언으로 관심이 주목된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서는 현역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지가 아직까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 의원은 65.4%의 지지율을 기록해 17.7%에 그친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를 앞섰습니다. 지난 10일 광주 광산을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 대표가 남은 기간 동안 민 의원을 얼마나 추격할지가 관심입니다. 전남 지역 주요 선거구 중 한 곳인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에서는 권양엽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62.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사천 논란이 일자 경선으로 정면 돌파하며 다른 당 후보들과의 경쟁에서도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선 의원 출신으로 지역에서만 2번 당선된 경험이 있는 이정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9.3%로 그 뒤를 쫓았습니다. 비례대표 정당투표 지지도에서는 거센 돌풍의 주인공 조국혁신당의 위력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광주 광산을 여론조사에서 42.6%의 지지율로 25%에 그친 민주당을 앞섰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조사에서도 39.3%의 지지율을 기록해 29.4%에 그친 민주당을 제쳤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40대와 50대에서 평균 50%가 넘는 높은 지지를 얻으며 돌풍을 이어갈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KBC와 UPI 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ARS 휴대전화 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국민의힘이 호남을 배려하겠다며 4년 전에 당규까지 개정해 비례대표 당선권에 호남 지역 인사 25%를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발표된 국민의 미래 비례순번을 보니 광주 전남에서 활동해온 김화진 도당위원장 22번, 주기환 시당위원장 24번이었습니다. 사실상 당선권과는 멀어 호남 배려는 말뿐이었다는 비판이 큽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발표한 비례순번에는 순천 출신의 인유한 국민의힘 전 혁신위원장이 8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험지인 광주 전남에서 고군분투 중인 김화진 국민의힘 전 전남 도당위원장과 주규환 국민의힘 전 광주시당위원장은 각각 22번과 24번입니다. 22번과 24번은 사실상 당선권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당선권은 19번까지였습니다. 신락 같은 기대를 했던 호남 지역에선 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며 반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규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은 비례대표 공천 발표 직후 광주는 완전히 배제됐다며 비례대표를 사퇴했습니다. 호남 배려를 기도했던 광주남 국민의힘 당원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과연 이번 총선 때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좌우할지 사실 내심 걱정도 됩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4년 전 호남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직전 총선 정당 득표율 15% 미만 지역의 인물을 당선 안정권의 25% 규모로 우선 추진하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 득표율로 따지면 여기에 충족하는 곳은 광주와 전남, 전북 3곳뿐이고 배정 인원도 5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미래 이번 순번 발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해온 호남 공략, 이른바 서진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없더라도 계속 당 조직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지금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헌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 정당이 열악한 광주 전남에서 활동해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품었던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역시나로 끝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언급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발언에 대해 광주 지역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인들이 민주주의의 도시 광주를 배우고 찾는 이때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은 5.18을 왜곡하고 폄훼해 부끄럽다며 당장 황 수석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3단체와 5.18 기념재단,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도 역사를 왜곡한 황 수석의 경지를 요구했습니다. 황 수석은 최근 출입 기자들과 만나 5.18과 관련해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새 4-5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고 말해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선분양 전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전문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문가 검증회의에는 공원과 건축, 토목,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이 참석해 사업자의 초과 이익과 금융비용 절감액 등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광주시는 전문가 검증 결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내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고창 담양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사고로 멈춰서 있던 승용차와 SUV를 들이받는 등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과 이들을 구하려던 SUV 운전자 등 3명이 숨졌는데요. 특히 SUV 운전자는 1차 사고 이후 차량에 갇힌 아이들을 구조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뒷부분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차량 파편이 나뒹굴고 관광버스도 앞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고창 담양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드레일과 충돌하고 1차선에 멈춰선 승용차를 SUV가 추돌했고 이어 관광버스 2대가 승용차와 SUV를 각각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씨와 승용차 운전자 B씨, 그리고 B씨의 6살 아들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직후 갓길로 피하는 대신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부상자들 구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안에는 B씨와 2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A씨 등에게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오던 관광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A씨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격자분이 탑승자 3명 중에 한 명을 애를 한 명은 꺼내 도로 밖으로 구조한 상태였고 충격탄 씨는 모닝에 2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경찰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80대 관광버스 운전자를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도 오늘로 한 달째입니다. 하지만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한 달째를 맞아 의대 교수들도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비대위를 꾸려 집단이나 개별 사직 등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초 전공의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발효되는 시점에 사직 여부를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들의 상황에 따라 지역 대학병원 교수들의 움직임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병원이랑 빅5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의사를 교육식 듣고 결정을 하는데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남대 의대 교수들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커지면서 병원 운영에는 더욱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교수들이 떠나면 수술과 진료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빨리 이렇게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빨리 좋겠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앞서 문을 닫은 비뇨의학과 성형외과 2개 병동에 더해 오늘부터 정형외과 병동을 폐쇄했습니다. 의정 갈등에 교수들까지 나서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가운데 의사계와 정부가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이르면 오는 20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과 수도권, 서울 지역 의대 순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이 배정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이날 이주호 부총리가 각 대학별 배정 인원과 배정 근거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대와 전남대 의대의 기존 정원은 125명으로 이번 증원 신청에서 조선대는 45명을, 전남대도 비슷한 규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을 정해주면 의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이후 지역사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합의대 신설이 도민의 통합정신과 명분 등에 부합한다며 순천대와 목포대의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통합의대를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목포 김원희 후보는 목포대 순천대 통합의대 신설에 동의한다며 의대 신설은 도민의 뜻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노관규 순천시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대는 전남 유일의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기반이 갖춰져 있다며 의대 신설을 위한 기반을 갖춘 순천대를 중심으로 풀어야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 주구명 할머니가 별세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오늘 전남 나주태생의 강제동원 피해자 주구명 할머니가 폐호흡기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할머니는 지난 2019년 시민 모임과 함께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의 협조 문제로 재판은 5년째 열리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 산하기관 직원이 해외 출장에 여자친구와 동행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광주 그린카진흥원 팀장급 직원 A씨가 2019년 2박 4일 프랑스 파리 출장과 지난해 7박 9일 영국 런던 출장에 여자친구를 동행시켜 진흥원이 예약한 차량과 숙소 등을 함께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출장자 2명이 숙박비 기준액을 초과해 136만 원을 과다 지급받은 사례 등을 적발해 모두 31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30대 전세 사기범이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신안군 흑산도 북동쪽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선박을 추적한 끝에 일당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8시 56분쯤 미식별 선박 D호를 발견하고 1시간을 추격해 흑산도 북동쪽 2.5해리 해상에서 검거했습니다.